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알아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한번 알아볼까요? 헌법의 역할을 알아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합니다. 네, 헌법의 역할, 그리고 헌법이 어떤 권리들을 보장을 해주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 시간표를 보던 선우는 늦은 밤에는 학원 수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런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엄마 선우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고 헌법이 그 전에는 법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이제는 헌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들, 오늘도 고생했어.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학원은 왜 밤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래? 학원이 늦게 끝나면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쉴 수 있는 시간과 잠잘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헌법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단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학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란다. 늦게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가 있군요. 그렇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란다. 헌법을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권리,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에 따라서 학원이 운영 시간을 밤늦게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학원 운영 시간에 관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부분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보면 중요한 내용만 보면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 시간, 그러니까 학원 교습 시간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밤 11시까지 제한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게 잘못됐다고 고쳐야 된다고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가 헌법 소원을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보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육체적 정서적 발달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고 심야 시간에 밤 늦게 이동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지거나 범죄에 노출돼서 안전을 위협을 받을 위험이 증가한다. 그리고 학교에 이제 피곤하게 오게 되니까 수업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학교 교육을 부실하게 한다.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상대적 박탈감. 학원을 늦게까지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은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10시, 11시까지 제한은 맞는, 그러니까 옳은 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까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데냐? 그냥 재판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있죠. 그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또한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 법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의 내용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 체험을 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자, 가자. 저 북이 그 유명한 신문고야.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왕에게 직접 사연을 알리기 위해 쳤던 북인데 지금은 신문고의 뜻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졌어. 그럼 헌법재판소가 억울한 일도 풀어주는 거예요? 딩동댕. 인권아! 민주야, 수호야,
아니, 너 같은 인기 스타가 여긴 웬일이셔? 나 니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내가 비보이 영화를 찍었는데 네? 제가 춤추는 부분이 영화에서 빠졌다고요? 그게 제일 멋있는 장면인데. 어린이들이 따라하다 다칠 수 있다고 삭제를 해버렸네. 나는 화가 나서 영화를 삭제한 공연윤리위원회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어. 결국 우리는 법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법원으로 갔거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가보세요. 법률의 잘잘못을 가리는 곳은 헌법재판소니까요. 헌법재판소? 그래서 오게 된 거야. 뭐 어떡하죠? 어떡하긴.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잖아.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 수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 아까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헌법에 이런 경우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수 겸 영화배우 인권군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합니다. 영화가 상영되기도 전에 정부가 영화 내용을 심사하여 일부 장면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됨을 결정합니다. 만세! 민주야, 수호야, 고마워. 재판관 아저씨 아줌마, 감사합니다. 아이돌 가수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네. 이거 헌법 재판관도 괜찮은데? 지금 봤듯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도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을 때 해결해주기도 해. 또한 대통령처럼 높은 사람들이 법률이나 헌법을 어겼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고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을 없앨 수도 있으며 국가기관들의 다툼을 해결하기도 하지. 이제 저도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금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죠. 자, 보면 이번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신문 기사인데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간다라는 글의 신문 기사입니다. 자, 보면은 요 뒤에 있는 장면은 어떤 게임 장면인 것 같아요. 게임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경고창이 떴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오전 10시는 이제 밤 12시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때부터 게임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 이용이 금지되는 거지. 언제부터? 0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법률에 있는 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려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입장이 부딪히고 있나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늦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온라인 게임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인간이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있다. 늦게 게임하나 일찍 하나 그거를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옳은지 그리고 옳지 않은지 심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래서 토론은 온라인 수업상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토론을 할 건데 토론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토론 절차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절차로 토론이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신문 기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무엇일까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제공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권리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합니다. 세 번째, 정당한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과 자료를 검증합니다. 네, 이러한 절차로 토론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무엇이었나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입장,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찬성,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점이고, 반대 측에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한번 정해보고 한번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136쪽의 빈 곳에다가 나는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혹은 교과서 또는 배움 공책에다가 한번 정리해 봐도 좋겠어요. 자,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찬성과 반대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혹시 그 이유를 좀 검색이 필요한 친구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이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죠. 인터넷 셧다운 찬성한 측에서는 학생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밤늦게는 낯선 어른들이나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고, 그리고 셧다운제가 없어서 학생들이 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학생의 학습권,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겠죠. 다음날 학교 같은 데서 피곤하게 될 거니까. 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긍정적이고, 또한 만약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되면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렇죠. 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고 어떤 판결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내려볼 수 있는데,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실제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난 4월 24일이었죠. 예. 이제 심야 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 강제적 셧다운 제도,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합헌이라는 거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잘 지킨 법이다라는 거예요.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문화연대 그리고 이제 게임산업협회 이 두 곳에서 2011년 한 11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두 번의 소송을 냈는데요. 그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이제 합헌, 2명이 위헌 결정을 해서 결국 이제 셧다운제가 합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합헌이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가져야 될 자율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인터넷 게임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자발적인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명히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 그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음에도 분명히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 행동 자율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게임도 있는데 왜 인터넷 게임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판결문이 나왔어요. 인터넷 게임 자체가 상호 접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하다. 이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옳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재판 결과 공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시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이란 두 가지를 위해서 물론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지, 이거 강제적으로 게임을 셧다운, 막으면 안 된다. 게임을 접속되지 안 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라는 법률을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처럼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건 헌법이라는 어떤 법 중의 법인 헌법 위에 지어진 법인데, 그래서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피해를 주고 있다,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 누구나 그에 대해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에서 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이 나면 그 법은 고쳐지거나 폐지됩니다. 없어집니다. 이처럼 헌법은 개인이 가진 인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를 보장,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우리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뭐랑 관련이 있나요? 보시면 그렇죠.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준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자, 2번.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또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재판하는 곳은 뭘까요? 그렇지.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의견을 제대로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람. 자, 미현이 인터넷 게임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인 일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 자,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죠? 민준이 인터넷 게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니 인터넷 게임을 밤늦게까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찬성이죠. 그 다음에 우제 보면 게임은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니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우제가 이상하다. 내가 가진 권리라서 게임 셧다운제는 반대해야 되는데 갑자기 찬성을 해버린다고 해버렸어요. 이상하죠. 지선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다음날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한 일 같아. 찬성 쪽이죠. 정답은 우제가 되겠습니다. 우제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일까지 한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제시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려고 이름을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다. 다음 범죄를 숨기거나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는 등 나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상 바꿀 수 없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주민번호가 탈탈 털렸다면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포털 사이트가 해킹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강모 씨는 구청을 찾아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소송에서도 잇따라진 강 씨는 헌법재판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주민번호의 부여와 관리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변경에 대해선 어떤 규정도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개 변론까지 거쳐 의견을 취합한 헌재는 고심 끝에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폐지할 경우 법률 공백이 불가피해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먼저 주민번호의 변경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유출된 주민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명, 이름을 바꾸는 것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이런 법원은 아무개 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에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출한 개명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아무개 씨가 이름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또한 법원은 폭력 행위로 처벌을 받은 아무개 씨가 제출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지만 범죄를 계획하거나 은폐하는 것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있으면 개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법원은 이름을 바꾸는 걸 기본적으로 허락하고 있지만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내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불순한, 좋지 않은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원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헌법에 의해서 허락이 된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